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경규 씨가 어제 저녁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이경규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주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은 조금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경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경규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에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가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돼 있던 자신의 외제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량을 운전을 해서 회사로 돌아갔고요. 차량 소유주는 이를 절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착오로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절도 의혹은 풀렸고요. 음주 측정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국과수의 검사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내사 중이던 이경규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사건을 입건했고요. 어제 1차 소환을 했는데 이경규 씨는 1시간 반가량 조사받은 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예. 자, 무슨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경규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경규 씨는 경찰에 적발된 직후에는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약을 먹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일단 어제 경찰 조사에서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도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면서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마약류 복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경규 씨는 소변을 국과수에서 검사했지만 마약 성분이 없었다. 평상시 처방받아 먹던 약의 성분이 그대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경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도 제시하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마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라는 거죠. 이경규 씨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 차를 몰고 갔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제 키로 연 게 아니고요. 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고. 예, 아니 왜 그 안에 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난 내 차인 줄 알고 이렇게 맞추고 그걸 갔죠. 어떻게 그 차를 헷갈릴 수 있느냐? 그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가겠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그 차에 대해서 저는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매니저가 운전을 하고 본인은 직접 운전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차를 타고도 다른 사람 차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날은 골프 연습장 갈 때는 본인이 운전하고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경규 씨 소속사의 그 입장문에 따르게 되면은 이경규 씨가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전문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는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니까 처방약을 먹었지만은 그게 아마 그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직접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뭐라고 하냐면 이경규 씨가 골프 연습을 했다든가 아니 다른 약물을 먹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경규 씨는 무려 10년 동안 공황장애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건강해. 근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누가.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10년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예, 계속 먹고 있죠. 자, 처음에는 이게 병명도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치료가 시작된 거군요.
네, 공황장애는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더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공황 발작이라는 증상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상이 있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진단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경규 씨에 관련돼서는요, 자신의 증상에 대해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는 순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하고요. 계속 울다가 차에 쓰러졌다. 당시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걸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약물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조금 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거나 할 때 1시간에 한 번씩 잘 쉬어야 되고 차간거리 같은 경우도 잘 유지하고 과속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먹으면 8시간 이내에는 음주를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음주를 했으면 8시간 이내에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 이런 지침을 본인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거라 하더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운전 가능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에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데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해두고 있을 뿐 음주운전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용 후 몇 시간 내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